네, 공문의 부산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7분입니다. 지역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주간경제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 제로화가 선언이 됐죠.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의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흐름으로 정착되진 못하고 있지만 지난달 대통령 지시로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후 부산에서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영산대학교 한성환 교수와 함께 오늘 부산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 현안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건데 사실 비정규직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만연해 있지만 그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예, 적어도 그 국민의 최소 절반 이상은 정규직이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네. 자기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제대로 알자면 정규직을 이제 되돌아보면 되는데요. 정규직은 아시다시피 고용이 안정돼 있죠. 또 본봉은 물론이고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소득이 높죠. 그리고 예. 안정되고 높은 수준의 생활을 향유하니까 부러움을 사서 명예로울 수도 있습니다. 네네. 비정규직은 이와 정확히 반대죠.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임금은 낮고 직장과 사회에서 좀 멸시를 받으니까 인생이 조금 비참해지죠. 예. 그런 사람이 피용자 중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정규직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슬픈 투명 인간이죠. 네. 그렇군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고용 불안이라든지 저임금, 처우, 낮은 불안전한 좀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비정규직의 불명예로도 귀결되고 대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볼 때는 비정규직이 불가피하다 이런 반론도 적지 않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 기업들이 이제 주로 말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제 정규직들이 좀 긍정을 하는 편이죠. 하지만 그 공동체의 내 성원을 이렇게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인간의 그 인권 사상에 반합니다. 예. 이 두 번째로 이런 것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네. 같은 일을 했으면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는 건 그렇죠. 학설도 인문학도 필요 없는 상식 아닙니까?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건 또 경제적이지도 못합니다. 뭔 말이냐면 전 국민의 그 3분의 1이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면은 그만큼 소비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사갈 사람이 부족하면 기업도 망하고 궁극적으로 정규직 고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예. 임금은 기업에게는 비용이지만은 국가 경제에는 소비 능력을 주는 소득이 됩니다. 이게 기업이 단기적으로 비정규직에게 저임금을 주는 게 결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군요. 자, 부산의 비정규직 현황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비정규직 문제는 전체적으로 중요하지만 공공부문만 짚어보면요. 부산시에 직접 고용하는 부분하고 민간 회사의 간접 고용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간접 이 부분은 이제 소위 말하는 파견직 이런 겁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 두 가지를 더하면 현재 부산시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은 약 한 12,000명인데 예. 20%를 상회합니다. 지금 20% 정도면 앞에 3분의 1은 일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또 12,000명이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 많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예, 공공부문이라서 이제 그나마 4분의 1에 불과한데 민간 부문을 합치면 3분의 1을 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부산항만공사하고 그 소속 업체의 경우를 보면은 38%가 비정규직입니다. 내막을 보면 새로운 사실이 또 드러나는데요. 예. 본부에 해당하는 그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6.7%에 불과하지만은 예. 이걸 제외한 나머지 관련 업체의 경우 무려 54%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부산항만공사 본사는 이제 그 비정규직이 6.7%밖에 안 되는데 예. 나머지 관련된 업체는 절반 이상이 이제 비정규직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중에서 부산항 경비보안공사하고 또 청소와 관리를 맡고 있는 부산항 시설관리센터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무려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힘없는 3D 업종일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비정규직 지위는 이처럼 힘없는 사람들한테 불균등하게 적용됩니다. 일단 이걸 표면적으로 볼 때는 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 비율 차이가 나네요. 보니까요. 그렇죠. 예.
자, 시가 지금 그 대선 이후에 비정규직 문제 좀 태도 전환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예, 그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가지고 부산시는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그 정규직화를 위해서 이달 중으로 시의회와 학계, 노동계, 재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예.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흐름도 여전히 여전한데요. 예컨대 그 부산교통공사는 올 초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무려 1,000개를 줄이고 네. 간접 고용을 유발하는 대규모 아웃소싱하고 기간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자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거는 자체 기업의 어떤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뭐 그런 명분에서 이런 얘기를 했겠죠. 예. 자, 일단 오늘 논의된 영역은 공공 영역인데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특별히 요청되는 이유가 있다면 좀 추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공공부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은 이익이 작아서 민간 부문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주로 이제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 위생과 관련된 것인데 비록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처럼 빛나지는 않지만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름 없지만은 이런데 종사자들의 일상적 삶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도 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OECD 평균에 비해서 매우 높거든요. 예. 왜냐하면 민간 부문 때문입니다. 이는 공공부문의 이런 정책이 이제 마중물이 돼서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은 이 임금 격차가 상당히 적잖아요. 업무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총체적으로 확대되자면 앞으로 할 게 많을 텐데 어떤 조건들이 좀 갖춰져야겠습니까? 예, 먼저 이제 그 부산시가 단기적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는 라운드 테이블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를 확대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정규직이 또 양산이 되거든요. 네. 또 그 정규직들의 그 자발적 지원과 연대가 필요한데 이건 이 사람들이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겠죠. 예.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제도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권을 위배하는 비상식적 제도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경제를 결코 망치지 않고 오히려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 이익이 된다는 이런 경제학적 사고방식에도 한번 귀를 기울여봐야 될 것입니다. 예. 자, 이 문제는 그 큰 틀에서 장기적이고 또 거시적인 경제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기회가 된다면 민간 부분의 이 비정규직화 문제도 한번 다뤄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산대 경영학부 한성환 교수였습니다.